세계 전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보편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K대대학원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책보세 첫 번째 시간으로 막대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독서가로 유명한 MBC 김범도 아나운서를 모시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도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분위기 신선하고 좋네요. 네. 챗 GPT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은 챗 GPT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상력과 창조력의 근원에는 막대한 양의 독서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범도 아나운서를 모시고 책보세 독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하신 책은 어떤 책이신지요? 저희 그 경제학 스승으로 우진수, 좌하준.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의 그 경제학 레시피, 그리고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우리 김명주 교수님의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다. 두 책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레시피는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셨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자연과학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인문사회과학은 이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전통으로 이제 구분이 돼 왔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것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장하준 교수가 경제학이 이제 과학이 아니라고 이제 단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어떤 경제학의 이제 과학적인 부분, 또 검증 가능한 부분을 이제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나 기업, 또 시민사회 각 분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인간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학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이해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더 네. 과학적으로 느껴져서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경제라는 게 뭐 사회 현상의 또 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 전체 사회와 정치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뭐 재미있는 일화를 보신 게 있으면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좀 그 통찰 그런 네.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그 자동차 정비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6년에 이제 에콰도르에 이제 첫 번째로 자동차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근데 그때 실제로 수출량을 보면 포니 5대, 버스 한 대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코믹한 상황인데, 네. 이런 정비소 수준이었던 현대 자동차가 지금 현재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 대본으로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 이런 기적을 이룬 이유를 보면 그 자동차 국산화를 주도한 그 당시 정부 역할도 중요했고, 뭐 정주영이라는 탁월한 기업인,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견딘 연구원들, 또 노동자들, 또 전문 경영인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보호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내 차들을 계속 비싸게 사준 네. 소비자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이 지금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도 사실은 영국 제조업체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보호무역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건데, 이제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뭐 GPS, 터치스크린, 이런 정보화 시대의 그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그 미국 정부가 이제 국방, 연구 자금, 공공 자금으로 이게 다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이진수 교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친환경, 또 인공지능, 김명주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그 핵무기처럼 주재하는 시간이 올 거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기술력을 대비해야 된다. 그 김명주 교수님의 이제 인공지능 양심이 없다를 보시면, 네. 왜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 엄청난 발전과 더불어 규제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이 두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상황에 따라서 적합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뭐 장하준 교수의 경제 레시피가 지금 김범도라는 듯이 뭐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명주 교수님의 인공지능 양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역할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외교가 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예전에 우리 함께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특히 구한말 역사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치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상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 그리고 이제 사막왕의 자치통감 권중달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이 두 책을 이제 골라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은 이전에 저희가 뭐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점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점일까요? 네, 그래서 뭐 외교 전략의 뭐 성경 같은 느낌,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브레진스키가 이 당시 1990년대 초에 예측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굉장한 그런 놀라움, 그런 그리고 그 통찰의 그 깊이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네. 특히 재미있었던 게 이제 이 책에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유라시아 제국이 되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한 이런 공산권을 좀 견제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이 반드시 특히 러시아를 서구 민주주의처럼 경제력도 발전시키고 네.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은 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없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렇군요. 네. 이제 2001년 초에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조지 부시가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만 몰두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사실은 그 시간 놓치면서 지금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난번에 우리 이진수 교수가 인도가 사실은 세계 최대 국가가 되면서 사실은 그 브레진스키가 러시아를 통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인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그런 뭐 네, 아주 예. 좋은 책이네요. 네, 그런 네. 통찰이 있었고 네.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어떠한 관점에서 또 흥미로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브레진스키 이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입장 또 뭐 러시아의 입장,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그 세계 전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보편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좋은 책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이제 아테네 역사가 투키티데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이게 사실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전쟁 얘기인데 이 사람은 아테네 역사가인데 네. 아테네 입장에서만 또 이제 뭐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입장에만 쓴 게 아니라 좀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아테네나 또 스파르타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역사 서술을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역사 서술의 객관적인 역사 서술의 시작이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북송 시대의 사마광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치통감을 썼는데 단순히 이게 이제 한족의 입장에서만 쓴 게 아니라 그 한족의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네. 또 우리 오랑캐라고 부르는 이제 주변 국가들의 그런 모습들, 민족들의 장점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서 그 투키티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처럼 네. 사마광의 자치통감도 이제 그런 좀 보편적인 역사 시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치통감을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을 포함한 이제 그 아시아의 역사가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여러 그 민족들이 이루어낸 어떤 그런 아시아 역사라고 하는 그렇겠죠.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네. 네. 참 지금 추구해야 될 외교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만수 박사 같은 경우도 우리 파보세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짙은 국가다운 어떤 그런 외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네. 뭐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짙은 국가답게 우리의 외교 원칙이나 비전에 네.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네. 뭐 중국이나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뭐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함께 그 아시아 역사를 한번 바라보고 아시아가 함께 이룬 것도 있지만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비전을 한번 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통 크게 한번 네. 주장해 보면 어떨까
네, 그렇군요. 자, 브라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이라든가 사마강의 자치 통감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되는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뭐 전략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된 책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책은 사실 이진수 교수가 선물해 준 책인데. 아, 그렇군요. 네, 제커리디 카터의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 네. 케인즈에 관한 책인데 그 케인즈의 그 어떤 뭐 경제 이론이나 원칙,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연대기식으로 네. 케인즈가 겪었던 뭐 사건들이나 이런 걸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 미국 경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9.1%의 이제 충격적인 성장률, 우리 이제 파보스에도 다뤘지만, 네. 근데 이제 2023년 2분기 12.2%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9%에 비하면 6배 이상 초과한 건데, 지금 이제 뭐 경기 과열해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배경이 케인즈의 경제이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뭐 네.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여러 네. 경제 위기에서 이제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이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경제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경제이론을 내놓은 그 케인즈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자기의 경제이론과 철학을 만들어 갔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인데, 케인즈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밌었던 건 이제 케인즈가 원래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호무역을 가장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그 자유무역 신봉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불황 시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당시로서는 새롭고 이제 창조적인 경제 이론인데, 네.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제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은 것 같고, 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진수 교수가 이제 정리해 줄 것 같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네. 그 우리 케인즈를 평가한다면, 케인즈에게 이제 친한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제 파보세 우리 친구들처럼 그 그룹이 이제 블룸스베리 그룹인데, 이 그룹에 이제 버지니아 울프도 있었어요. 사실 네. 유명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케인즈가 지내는 모습 속에서 케인즈가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열린 사고와 민주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구나. 세종 같은 면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케인즈는 이제 어느 시기에는 뭐 세계적인 스타로, 또 뭐 경제학자로서, 또 뭐 외교관으로, 관료로서 스타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블룸스베리 친구들은 한마디로 좀 개무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전쟁 옹호하고 그런 짓 하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룸스베리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우정을 베풀고, 네. 또 이제 본인은 또 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혜택도 많이 베풀고,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케인즈가 머리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또 소통, 한마디로 동양식으로 하면 덕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네. 유연하고 창조적이고 열린 경제 철학을 만든 게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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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봤어요. 네. 경제 이론을 얘기하는 건 좀 이진수 교수 앞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 경제학의 역사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국부론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돼서 이제 한 25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와 그다음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 두 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론을 만들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란 공통점이 있고, 케인즈가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본받을 경제학자다. 경제학은 어떤 이론, 단지 이론이 아니라 아까 뭐 장하진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천을 위한
그러한 실천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케인즈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이 책에서 아주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전 반열에 오를 책인데 네. 콜린 맥컬로우라고 이제 가시나무새 그렇죠. 소설을 네. 썼던 네. 그래서 가시나무새는 예전에 이제 미드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네, 뭐 아주 큰 인기를 그랬죠. 얻었던 네. 콜린 맥컬로우의 로마 1인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사 하면 이제 시오노 나나미를 생각하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슈퍼마켓 수준이라면은 우리 이제 콜린 맥컬로우는 이제 뭐랄까요? 백화점 같은 그런 그거보다 건가요? 훨씬 큰 뭐 스타필드 네, 정도. 그렇군요. 참 재밌었던 거는 뭐 책이 워낙 이제 방대한 로마 역사를 이제 다양한 사건, 인물들 풀어냈는데 제가 읽은 그 어떤 역사서보다도 또 로마 역사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통찰이 보여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그 시오노 나나미를 읽었던 분들이라면 또 로마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또 로마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로마라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비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는 어찌됐건 그 정복한 사회 그의 땅을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시민권을 나눠줘야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로마가 꿈꾸는 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그 로마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이제 이진수 교수처럼 똑똑한 그라쿠스 형제 두 사람이 형은 네. 돌 맞아 죽고 동생은 음독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제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탈리아 속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시민권을 나눠주는 문제. 로마가 사실은 한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뭐 그 이탈리아라고 부르지만 이탈리아는 속주였고 로마는 한 도시였는데 주변 네. 이탈리아 속주에 그 시민권을 나눠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한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신한 이탈리아 속주들도 있어요. 근데 배신하지 않은 속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니발이라고 하는 전쟁 천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카르타고를 상대로 전쟁 이긴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그 기득권층들의 그 빌미가 돼가지고 주변에 시민권을 나눠주면 안 된다. 우리로 치면 좀 레드 컴플렉스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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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권을 나눠주지 않으면 로마는 성장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드루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동원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날 이제 자기에 의해서 칼 맞아 죽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비전이라도 그걸 이루는 과정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개혁이 실패되면서 로마는 뭐 폼페이우스와 이제 그 시저로 대변되는 그런 내전을 겪게 되죠. 네. 동족 간에 네. 네.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저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시민과 함께 황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적인 좀 민주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결국 뭐 시저도 암살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쉽지 않은데 결국 이제 이런 시저라든지 또 뭐 그라쿠스라든지 드루수스라든지 이런 또 시민 사회 개혁적인 노력들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오연제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 제국이 되고 로마의 비전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개혁,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그냥 구호나 어떤 전쟁이나 싸움, 뭐 다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과 제도 토대 위에서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MBC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데 촛불혁명으로 이제 시민들이 새로운 이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이제 MBC의 그 방문진법도 하나였는데 네. 그 좋은 기회에 우리 MBC는 왜 방문진법을 만들지 못했는가?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답답하기 전에 그 방문진법을 만들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역사를 읽고 보는 것이 그 자체로도 재미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그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떠한 그 점에 중점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 드리면서 좀 생각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요? 예, 스몰 플레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 어떻게 소개가 가능합니까? 예, 이제 저도 휴가에 읽으려고.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네, 소개했던 책들은 뭐 수시로 읽는 책이고 네. 뭐 여러 번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휴가 중에 볼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혜진 아나운서가 그 다람 출판사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시군요. 아나운서 그만두고. 근데 출판사를 경영해가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고 또 이 책은 또 뭐 영국 작가가 쓴 건데 더 타임스가 추천한 올해의 책으로 뽑혔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엔 작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가 읽는다 하면서 못 읽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읽으려고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의 책인가요? 그래서 이제 박혜진 대표한테 제가 내용을 짧게 소개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답이 안 와서 예. 아직 내용은 이제 그래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책만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그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신 김범도 아나운서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진수 교수가 사회를 너무 잘 봐서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나 이거 MC 교체되는 거 아니야?